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건설업계는 폐업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율은 급증했습니다. 부실자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똥이 제2금융권으로 튀고 있습니다. 광주 임동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의 외관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가와사키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자의 유족이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소송은 더디기만 합니다. 5.18 희생자들이 안장됐던 망월동 묘역을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모든 민족 민주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기억의 순례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은 늘고 신규 등록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 연체율은 급증해 부실자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제2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에서 건설업을 폐업한 곳은 330곳. 1년 전 264곳에 비해서 25% 이상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130여 개 업체가 폐업하는 등 불황은 지속되는데 지난해 새로 진입한 업체는 전년에 비해서 각각 34.5%와 42% 감소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 그리고 각종 원자재가 인상 여파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주 물량은 그렇다 쳐도 민속공사 발주도 경기 침체 및 물가, 노무 인상으로 발주 물량이 터무니없이 없습니다. 건설업 상호지출 및 업종 통합으로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건설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제2금융권의 기업 대출은 22%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말 연체율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1.4포인트와 4.5%포인트 크게 높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라서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했고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율 상승은 대손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 저하의 원인도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업계 대출 부실 가능성은 더 커지는 상황. 때문에 정부는 최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적은 중소건설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서 연쇄부도 우려 등 지역 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높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 큰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른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의 가시거리는 무려 11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영광도 150m, 목포의 가시거리도 400m 안팎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안개는 오전 중에 거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쾌청한 하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무려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는 2027년 광주 북구 임동 옛 방직터의 문을 열 더현대 광주의 외관이 공개됐습니다. 전통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래 기술을 활용하고 친환경 건축을 고려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유려한 곡선미와 깊은 음영을 자랑하는 지붕.
그 위로 놓인 태양광 패널, 건물 전체를 나선형으로 휘감고 있는 통유리 덕에 광주천을 향해 뻥 뚫린 시야와 바람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한 환기 시스템까지 갖춘 미래형 친환경 IT 건물. 광주 북구 임동 옛 방직터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의 디자인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 헤르초크 앤 디메롱이 설계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층적으로 구성을 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더 크게 지어질 더현대 광주는 미학적으로는 광주의 전통미를, 기능적으로는 미래 기술과 복합 휴식 공간을 표방합니다. 소비 위주의 기존 백화점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시간을 향유하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목적 홀과 전망대 등 휴식 공간에도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맛집을 한데 모은 테이스티 호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마켓 공간도 고루 담았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기존의 어떤 그 한국의 백화점의 유형을 벗어나는 상업성 유형을 벗어나는 시민들의 사계절에서 휴식하고 즐기고 또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와 현대백화점은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떠 2027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현대백화점, 광주시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는 올 하반기부터 가동됩니다. 더현대 광주는 시민들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협의체 구성되고 운영되는데 현대백화점에서도 적극 함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사업자도 지역 소상공인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 관련 보도 전해드렸었죠. 일본 전범 기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지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김상기 할아버지는 지난 1945년 일본 효교현에 있는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됐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했던 김 씨는 광복 후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먹는 밥은 차마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짐승도 개도 먹을 수 없는 밥들을 먹고 살았다. 그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김 씨는 지난 2015년 88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죽어서도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통해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4년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본 가와사키 측이 유족 1명에게 1,538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노동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강요에 의해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가와사키 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가와사키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집단소송 15건 가운데 가와사키 중공업 손해배상 소송처럼 1심 결과가 나온 소송은 고작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5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6건은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송달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당시 광주 봉쇄 과정에 계엄군에 의해 숨진 광주 송암동과 효천동 주민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 남구 효천역 광장에서 열린 송암 효천 5.18 추모 문화제에서는 지역의 예술인 공연과 평화 엽서쓰기 등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남자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상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아이를 낳고 화장실에 유기한 지 이틀가량 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도심 학교는 해마다 학생이 쏠리는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원이 미달된 섬 지역 학교를 도심으로 옮기자는 말까지 나오면서 갈등도 빚어지는 상황인데요. 최근 정부가 소규모 학교를 세우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는데 과밀학급을 해소할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여수의 웅천지구. 초등학교는 3곳이지만 중학교는 웅천중이 유일합니다.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 웅천중은 포화 상태입니다. 올해 한 학급당 학생 수는 28.5명,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을 넘었습니다. 소수 인원보다 이제 다수일 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업무에 대한 조금 과중이 됐을 때 이제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끼리에도 문제가 많이. 과밀학급 분산을 위한 학교 신설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원이 미달된 섬 지역 학교를 도심으로 옮기자는 논의는 섬과 도시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무산됐습니다. 신설 중학교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저희가 이전이라도 시켜달라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타 지역에서도 신도심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선 순천 신대지구, 목포 오감지구, 장성 첨단 3지구 등이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학교 수 부족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부도 신도시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학교 이설이 아닌 신설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웅천 같은 경우는 학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설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설이 아니라 신설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학 인원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학교 결국 한 5년 되면 실은 거기도 이 과밀도 좀 해소되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학교 지으면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버리죠. 지역 정치권과 학부모들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며 도심 지역 학교 수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계속해서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양항 동축 배후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 용지가 여러 조건상 사업성이 떨어져 준공 16년째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광양시는 투자 비용 회수와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연내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 매각할 계획인데요. 크게 달라진 주변 개발 여건과 맞물려 이전보다는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3단계 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비 436억여 원이 투자돼 2년 반 만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중심 상업지역인 7만 1000여 제곱미터의 잡종지 두 필지는 지금껏 16년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540억 원, 항만법에 따른 10년 양도 제한과 용적률 440% 이하 규정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마땅한 민간 투자자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광양시는 막대한 시비 투자금이 묶여
또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항만법의 개정으로 양도 제한이 해제됐고 지금은 용적률을 높이고 획지 합병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도 추진 중입니다. 1500% 이하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17, 1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걸로 하면 사업자가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수월하고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8월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11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감정평가를 거쳐 용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율촌산단 연결도로 건설과 골프장을 포함한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부지 주변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광양항과 연계해서 광양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부족한 세운을 확충해서 그동안에 투자하지 못했던 곳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장기 미분양 해소와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도시 행정으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5.18 희생자들이 안장됐던 망월동 묘역을 5월 기억의 순례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추모연대와 조호섭, 윤영덕 국회의원 등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5.18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을 넘어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모든 민족 민주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억의 순례지로서의 성역화 필요성을 조명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망월동 묘역에 현재 통합관리동을 이전해 진출입 편의를 높이고 국립 5.18 민주묘지와 연결되는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마다 극성을 부리는 폭주족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지난 주말 천안과 아산 일대에도 대규모 출몰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 수십 대가 1시간 넘게 도심을 휘저으며 경건한 기념일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는데요. 폭주족의 위험천만한 질주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교차로를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리더 갔어. 또 다른 도로에서는 전조등을 밝힌 오토바이들이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원을 그리며 내달립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다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통행도 방해합니다. 이들의 난폭운전과 고기의 운전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나타난 폭주족 무리에 오토바이 40여 대와 승용차 10여 대가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에서도 폭주족이 등장해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가 19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일대를 휘저은 폭주족을 현장에서 단속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급발진 등을 한 27명에게 범칙금만 부과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은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폭주족들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 10년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지속적으로 고용이 상승한 산업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업계인데요. 20, 30대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5, 60대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데 막상 채용해보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충북문화방송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동 탕수육 생산 공장에서 8년째 지게차를 운행하는 77살 현석태 씨. 좁은 공간에서도 능숙하게 상품을 옮겨 싣습니다. 현 씨는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회사와 함께하는 게 목표입니다. 누가 77세 된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또 저도 또 여기가 아니면은 이제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회사 일을 했고. 최고령 현 씨를 포함해 37명이 일하는 이 회사의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국내 식품 산업 현장에서
이 같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고용 인원은 33만 명 가량인데 실제 5, 60대 이상 고용 비율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규 채용 시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정년 연장이나 촉탁 계약을 통해 계속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 노무를 넘어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5, 60대 이상의 근로시간과 임금, 작업량 대비 생산성이 20, 30대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현장의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저희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근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젊은 층 채용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갈수록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인력을 계속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도 이득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 요구가 산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인력들이 좀 어떤 자신의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어떤 그런 공간 조성, 그다음에 작업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갖춰질 때 결국에는 그것들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고령 인력 생산성의 가치가 현장에서 확인되면서 젊은 층 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산업 인력 양성 계획 재편과 지원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죠. 불편한 규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데요. 시행 초기인 탓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병원 접수처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절차가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신분증 확인입니다. 선생님 신분증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같은 병원을 다니며 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혼란하기만 합니다. 신분증을 갖고 왔냐고 그래요. 여지껏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접수만 다 되었는데. 근데 여기에 모든 이력이 다 있는데 신분증 또 확인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환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가져오고 오셨다는 분들 너무 많고 아직은 이게 전혀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신분증 확인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과 2022년 3만여 건, 지난해에는 4만여 건에 이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신분증으로 또 병원에 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사본이 아닌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깜빡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자서명인증서나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응급환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됩니다. 약국도 홍보물에 신분증 지참 필수 기관으로 명시돼 혼란을 겪었지만 병원에서 이미 신분 확인을 거쳐 처방전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오늘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높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른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개가 점차 걷히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해남의 가시거리 180m, 영광도 200m 안팎, 목포도 500m 안팎으로 시야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보통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른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덥겠습니다. 영암과 강진에서도 한낮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구례와 광양에서는 낮 기온 무려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